네, 이번 차시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전통의 보존과 혁신을 통한 조선족 공동체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찾기 문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1990년대의 중국 뿌리찾기 문학 작가들은 주로 민족의 우수한 전통, 향토 또는 세태 풍속적인 것,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인물 또는 그런 성격,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과 순박한 인정세계 등 4가지 측면에서 민족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뿌리찾기 문학의 작가가 민족 전통의 뿌리에서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는 현대 의식으로 민족 전통에 대해 새로이 관조하고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민족의 정신사를 민족 역사문화 발전의 발원지로 삼아 더욱 깊고 진실한 문화 저력을 탐구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뿌리찾기 문학으로서의 눈물 젖은 두만강은 강렬한 현실적 대응력과 지향성을 구현했습니다. 최홍일은 우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낙후된 전통을 혁신함으로써 1990년대 조선족의 뿌리 잃기로 인한 정체성의 갈등과 민족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최홍일은 민족 문화를 통해 생명의 근원을 재발견하고 강인한 정신력의 근원인 민족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의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투영함으로써 민족의 뿌리를 형상화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최홍일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정신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고 민족의 전통 문화를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혁적 사고를 실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1990년대 조선족의 뿌리 잃기로 인한 고통과 정체성의 곤혹에 문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홍일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의 갈등 묘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전통의 보존과 혁신을 통해 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존 제일의 논리에 기반하여 창작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조선인 이주민들이 생존의 난관에 직면하여 나타내는 변화와 그들의 선택, 그리고 변화나 선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여러 곳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박칠성 부자 3대가 삶의 가치관을 달리하며 충돌하는 두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충돌 장면은 주인공 박칠성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졌죠. 한반도에 대기근이 발생하자 박칠성은 살기 위해 강을 건너가 농사를 지으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망할 놈 자식, 선산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죄가 돈다, 죄가 돌아. 칠성은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여러 날의 단식 끝에 돌아가신 뒤에야 짐을 싸서 온 가족이 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날 때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소가 으르렁거리듯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와 허탈함을 호소하며 용서와 이해를 빌었습니다. 두 번째 충돌 장면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장성한 칠성의 아들 팔룡이 가족을 데리고 여러 해 동안 밖에서 떠돌아다니다 다시 영들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일어납니다. 팔룡이는 9년 동안 밖에서 떠돌아다녔으며 광부로 일했고 여인숙을 차리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도탑고 정다운 영들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견문을 넓힌 팔룡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버지에게 포목 장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산업공상 관념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장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박칠성이 팔룡이를 질책했습니다. 정신댁이 있냐? 자고로 행상은 천한 놈들이 하는 업이다.
백정 다음에 행상이라 하지 않더냐. 울 가문은 조상 대대로 착실히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온 가문이다. 농사꾼이 땅을 버리는 거는 근본을 버리는 거다. 이건 이제 박칠성이 팔룡이를 질책하는 장면이죠. 박칠성은 장사꾼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조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룡이를 나무랐지만 팔룡이는 이 일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룡이가 보기에 생업을 정하는 일이고 일생에 미치고 자식에게 미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상을 하든 주막을 치든 암흑을 해도 농사 짓기보다 낫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힘이 된 팔룡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인용문이죠. 시방 어느 때라고 신분을 따진 동 량반 따로 없고 쌍놈 따로 없는 세월인데 쳇 조상이 물려준 게 뭐임동 가난하고 군기 외에 또 무쓰게 했다고 그럼동 그래 개구 배나 골채에 코 평생 땅과 씨름해야 한단 말임동. 소설에 나타난 박칠성의 아버지 박칠성 그리고 아들 팔룡이에 이르는 부자 3대의 신구관념의 충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봉건시대와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충돌이고 농경문명과 상업문명의 충돌이며 또한 한민족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칠성이 생계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르고 선산을 버리고 떠나 강을 건너 농사를 지은 것은 조선 이주민들이 모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0여 년 뒤 아들 팔룡이가 생계를 위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버지 박칠성의 뜻을 거르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농사짓는 땅을 버리고 장사를 시작한 것은 조선 이주민들의 민족적 가치관념의 또 다른 진보였습니다. 주인 정신으로 이 황무지를 건설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에서 이민족이 간도로 이주한 조선족 이민 1세대들은 끊임없는 전통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했습니다. 혁신적이고 자립적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작가 최홍일이 민족 이민사에서 찾아낸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통적 민족 정신의 뿌리이고 1990년대 조선족이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할 때 필요로 했던 민족 정신과 민족 의식이며 박칠성 부자 3대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민족적 가치관입니다. 소설에는 강을 건넌 뒤 새로운 삶의 환경, 새로운 유혹에 부딪혀 박칠성 부자와는 다른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회주의자인 용달입니다. 자신의 부자 꿈에 집착하던 용달은 한족 지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눈치가 빨라 주인의 눈에 들어 청지기로 되었으며 민족 전통 복장을 버리고 청인 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더없이 존경하는 미래의 장인인 최훈장이 그에게 호복을 입지 말고 마름질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때 그는 훈장님은 너무 고정하십니다. 고 최훈장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는 애인인 사머리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재물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청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것에 대해 같은 머슴 출신 친구 팔룡이의 멸시에 용달은 사람 사는 게 너처럼 직하기만 하고 변통이 없으면 안 돼. 허리 굽힐 줄도 알고 길을 곧게만 가려 하지 말고 애둘러 갈 줄도 알아야 한다. 고 오히려 팔룡이를 나무랐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부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주집 과부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확장하기 위해 한족인 오강은 물론 동족과 암투를 벌이며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조선족의 민족 공동체 해체 위기의 시대라고 했던 1990년대 역사 대전환기에는 조선족들 속에 용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물질적 삶은 매우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세계는 더욱 황폐해졌고
성과 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정신은 더욱 피폐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꿈을 이룬 용달은 만족이나 기쁨보다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용달은 깊은 밤 홀로 누워 이미 결혼했던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민족의 차이와 습관의 차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네, 인용문입니다. 지금 용다리는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을 가장 소중했던 사랑을 잃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천석 살림이면 무엇하고 덩실한 기와집이면 무엇하랴. 단지 사랑했던 여인만을 잃은 것이 아닌 듯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을 잃은 것 같기도 했다. 용달은 장인인 동지주처럼 생은 겉은 싱싱해 보이나 속은 텅 빈 대나무 같은 생이었고 강대나무같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생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족 마을을 떠나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용들의 마을로 이사했으며 마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민족성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용달은 마을에서 조선식 정통가옥을 짓고 조선인 농민들을 등쳐먹으려는 한족 신흥지주 오강과 박칠성이 논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진해서 관청에 가서 친척인 동림에게 박칠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용들의 마을의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다른 조선 이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용들의 마을의 이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박칠성 부자 3대와 용달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작가 최홍일이 주장하는 전통적 혁신은 민족 전통의 정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윤리적, 도덕적 잣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혁신입니다. 시대에 발맞추고자 하나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 교묘한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민족을 배신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도 못한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작가는 이런 식으로 1990년대의 조선족 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올바른 전통적 혁신 방식을 통해 민족 집거지로 되돌아가고 민족 공동체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상호 협조를 통해서 정신세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함으로써 다원문화의 충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속에서 민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990년대 조선족 민족 공동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홍일의 방식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거시적 탐구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신구 간의 갈등과 충돌, 욕망으로 인한 배신과 양심의 가책과 반성으로 얼룩지고 착종된 민족적 삶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전통의 표전을 통한 조선족 공동체의 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